저는 이제 외과 의사로서 위암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분들에게 생길 수 있는 초기 합병증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기 합병증이라는 거는 수술 후 4주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나 입원 기간 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 환자분들이 입원해 계실 때 의료진이 주의를 더 기울여서 보는 합병증들입니다. 오늘은 7가지로 이제 정리를 했고,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연구회에서 만든 환자용 어플리케이션 위케어라고 있습니다. 위케어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폐합병증입니다. 폐합병증은 폐렴이나 무기폐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환자분들 수술하실 때 전신 마취를 하게 되는데, 전신 마취를 하면은 폐 역시도 다 마취가 돼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본인이 숨을 쉬는 게 아니라 기계가 이제 대신 숨을 쉬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취가 풀리게 되면 폐도 정상적으로 다 이제 기능이 돌아와줘야 되는데, 이제 가끔 이제 가래가 기관지를 막거나 아니면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기관지가 제대로 안 펴지면 폐가 이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요. 그걸 이제 저희가 무기폐라고 부릅니다. 이걸 잘 펴주려면 환자분들께서 크게 심호흡을 해주시고 또 헛기침을 해주셔야 되는데, 수술 중 그리고 수술 직후에 이제 장시간 누워 계시게 되고, 또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셨다 해도 통증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증 때문에 심호흡이나 기침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그 기능을 못하는 약간 찌그러져 있는 폐에 세균이 증식을 해서 이제 그게 감염이 되면 이제 그때는 폐렴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렴이 되면 이제 아주 심한 감기와 같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게 돼서 호흡곤란이나 가슴 통증을 느끼실 수도 있고, 기침이나 열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을 수술 후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에 저희가 유난히 더 신경을 써서 보고 있습니다. 폐렴에 걸리게 되면 이제 엑스레이, 가슴 사진 촬영을 하면 이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검게 보여야 되는 부분들이 염증이 퍼지면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수술 후 첫째 날, 둘째 날, 많으면 셋째 날까지도 이런 엑스레이 사진을 해서 환자분들의 상태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폐렴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께서 수술하시고 나면은 이제 배도 아프고 또 기운도 없고 다 귀찮고 이런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셔서 이제 기침과 심호흡을 열심히 해주시고 또 빨리 걸어주시는 게 폐렴 예방에는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가래 배출을 돕기 위해서 손으로 등을 두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기구를 이용해서 가래를 뱉는 걸 저희가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합병증은 이제 수술 후 출혈입니다. 출혈은 위장 안쪽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배 안쪽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는 혈관이 상당히 풍부한 장기여서 위 절제 수술을 할 때는 저희가 많은 혈관을 이제 묶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혈관들이 손상되고 하면서 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고, 심장내과나 신경과에서 이제 피를 묽게 하는 약이라고 해서 응고작용을 낮추는 그런 약들을 복용하고 계시는 환자분에서는 그런 발생 확률이 좀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는 이런 주머니 모양의 위장에서 암을 포함한 이제 주머니 일부, 위 일부를 절제를 하고 이 남은 위와 소장을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연결 부위나 아니면 기타 다른 부위에서 출혈을 해서 이게 안쪽으로 흐르게 되면은 그게 이제 위장 내 출혈이 되는 거고, 이런 바깥쪽, 장기의 바깥쪽, 그리고 뱃속으로 흐르게 되면은 복강 내 출혈,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장 안쪽으로 출혈이 있게 되면 그 이제 피가 쭉 타고 내려가서 이제 변으로 나오게 되면은 변이 까맣게 나오거나 빨갛게 나오거나 할 수가 있고요. 그 출혈이 된 것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이제 구토하는 부분에 혈액이 섞여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복강 안쪽으로, 배 안쪽으로 출혈이 있게 되면은 이제 복통이나 아니면 복부가 부르는 그런 느낌이 있으실 수가 있고, 수술 중에 배액관을 넣고 나온 분들한테는 이제 배액관이 빨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혈이 있게 되면은 몸에 이제 혈액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빈혈 같은 증상들, 피로감이나 어지럼증, 창백한 피부 이런 것들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치료는 보통 이제 수액이나 수혈을 하면서 피가 자연적으로 먹기를 기다리는 일이 많고요. 때로는 지혈제를 투여해서 그 지혈을 좀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장 안쪽으로 출혈이 되는 경우는 저희가 내시경으로 그걸 들여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진입을 해서 이제 피가 나는 부분을 지혈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치료들에도 출혈이 멎지 않을 정도로 출혈량이 좀 많거나 환자분 상태가 안 좋다 할 때는 수술적으로 들어가서 출혈된 부분을 이제 손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합부 누출인데요. 문합이라는 거는 연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은 위랑 소장을 연결하면 그 연결을 이제 저희가 문합부라고 부릅니다. 위가 없는 분들은 이제 식도랑 소장을 연결을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결, 문합부가 되고요. 과거에는 이제 그쪽을 손으로 이제 실로 꼬매기도 했었고, 지금은 이제 금속을 이용을 해서 금속성 기계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하게 되는데, 그 연결 부위가
이제 단단하게 잘 아물지 못하고 중간에 미세한 틈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소화액이나 음식물이 새어 나오게 되는 거를 그러니까 누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누출이 있게 되면은 일단 복통이나 복부 팽만감이 있을 수가 있고 열이 나거나 아니면 오한, 추위를 느끼시거나 아니면 소화불량이나 이제 구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액관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배액관으로 나오는 물질이 좀 탁해지거나 아니면 소화가 되고 있는 음식물이 나오거나 하는 일들이 보일 수도 있어서 저희가 배액관도 마찬가지로 입원 중에 잘 관찰을 합니다. 만약에 누출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누출의 위치와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며칠 정도 금식만 유지하고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수개월, 몇 달까지 소요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환자분들을 좀 지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을 쉬게 하면서 자연적인 회복을 기다리기 때문에 금식과 영양제를 투여를 하면서 좀 보고요. 염증이 좀 심하면은 저희가 항생제 투여도 합니다. 그리고 경피적 배액관이라고 해서 이제 그 문합이 이제 배액관으로 잘 나오지 않고 그 주변에 고여 있게 되면 몸 바깥쪽에서 관을 집어넣어서 그쪽으로 이제 염증성 물질들을 빼내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시경을 통해서 만약에 이렇게 연결한 부위에서 이렇게 새는 일이 있다 이러면은 이 커버가 된 내시경을 이쪽으로 이제 삽입을 해서 이런 구멍을 막는 그런 시술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도 이제 그 누출이 잘 조절이 안 된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으로 들어가서 다시 해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합부 누출이랑 연결을 지어서 복강내 농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배 안쪽에 농양, 고름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누출된 그 부위나 아니면은 수술 중에 손상된 조직들이 감염을 일으키면서 그쪽에 고름이 쌓이게 되면 그걸 이제 복강내 농양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래서 CT를 보면은 이제 정상적으로는 이런 이제 이 장의 안쪽에 이런 액체성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쪽이 아니라 그 바깥쪽 이제 이런 이제 고름이 차 있을 때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증상은 이제 일반적인 몸에 염증이 있을 때와 비슷한 몸살 증상이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발열이나 오한, 복통, 전반적으로 좀 컨디션이 떨어지고 좀 식욕이 떨어지고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합부 누출이랑 비슷한 치료를 하게 되고요. 항생제를 쓰고 또 필요하면은 몸 밖에서 관을 꽂아서 배액을 하거나 아니면 수술적 치료까지도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일반적인 합병증은 이제 소화불량이나 배변 습관 변화입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수십 년간 써온 그런 이제 소화기를 저희가 수술을 해서 이제 음식이 내려가는 길을 바꿔놨기 때문에 이제 여러 불편감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슴이 좀 쓰리는 느낌이 드시거나 아니면 트름을 할 때 신물이 올라온다 하는 게 이제 전형적인 역류 증상이고, 아주 조금만 먹어도 한 5숟갈, 6숟가락만 먹었는데도 배가 아주 부르다 이렇게 포만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 또 수술 전에는 설사도 없으셨고 변비도 없으셨는데 그런 분들이 설사나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음식이 내려가는 길을 이제 수술로 바꿔놨기 때문에 음식이 너무 빨리 이제 소장에 도착하면서 덤핑 증후군이 생기거나 아니면 소화가 안 된 음식물이 너무 빨리 대장에 도착하면서 설사 증상을 보이시거나, 혹은 반대로 수술 이후에 음식 섭취가 너무 줄어들고 또 물도 잘 안 드시고 운동도 부족하다 보니까 변비 증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불편감들은 식이 조절을 하면은 대부분은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조금씩 자주 드시게 되면 위의 부담도 줄어들고 또 이제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할 수가 있고, 또 대부분 위암 수술을 하는 병원에는 그 환자분들을 위한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영양사 선생님들이랑 상의를 하셔서 본인한테 맞는 이제 식단이나 식이 조절법을 좀 더 배우시면 이런 증상들은 잘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식사를 하시고 나서 바로 누우시면 안 됩니다. 꼭 2-3시간 정도는 좀 상체를 세우고 계시거나 아니면 좀 걸어 다니시면 좋고요. 우리 여자 환자분들은 설거지를 바로 그때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후에는 이제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이 이런 이제 소화불량 증상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차후에 장폐색을 막는 데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선택하실 때는 뭐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것, 카페인 함유된 음식은 피하는 것이 본인이 갖고 있는 소화불량 증상들을 좀 개선해 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이 조절을 했는데도 나는 그런 불편한 증상들이 남아있다 하실 때는 다 수술하신 담당 교수님들과 상의하셔서 약물 치료를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약물 종류도 또 굉장히 많고 환자분한테 적절한 약물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시면 참지 마시고 꼭 담당 선생님께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장폐색입니다. 이 장폐색은 음식물이 내려가는 장이 좀 좁아지거나 아니면 막히면서 이제 음식이 이동을 못하고 또 체액도 이동을 못하는 이제 그런 현상인데요.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 수술로 이제 자극된 부위에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내부 조직이 서로 유착,
이렇게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그 복강경 수술도 개복 수술도 마찬가지로 다 유착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런 유착 때문에 이제 장이 꼬이고 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장 폐색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은 이제 대표적인 게 복통인데, 지속적으로 아프시다기보다는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이런 식으로 아주 센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배가 좀 부르는 느낌이 든다거나 토하시거나 아니면 대변이나 가스가 나오는 게 아예 멈추거나 아니면 입맛이 없거나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복통과 대변이나 가스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24시간 동안 대변이나 가스가 전혀 안 나오면서 복통이 있다 하면 지체하지 마시고 응급실로 바로 오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장폐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리 발견을 해서 이제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게 치료 기간을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금식을 하고 영양제를 투여하면서 장을 쉬게 해주고, 장이 저절로 이제 운동을 되찾을 수 있도록 좀 기다려 보고요. 만약에 내용물이 너무 많이 쌓여서 장이 터질 위험이 있다 하면은 저희가 콧줄이라고 해서 비위관이라는 걸 넣게 됩니다. 코를 통해서 이제 위까지 이제 관이 들어가게 되는데, 요 처치가 환자분들이 거의 제일 힘들어하는 처치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근데 그만큼 또 가스나 음식물을 빼기에 좋은 처치여가지고 필요할 때는 이거를 빨리 해주는 게 이제 장이 터져서 수술까지 가는 일을 막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이런 금식과 비위관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데, 혹시나 이제 이걸로 해결이 안 되고 장이 괴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신 마취하고 수술 들어가서 유착이 있으면은 이제 그거를 풀어주고, 꼬인 부분이 있으면은 그걸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또 수술을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폐색 같은 경우는 수술 후 초기 합병증이기도 하지만 수술하시고 나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께서 약간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그런 합병증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술 상처 감염입니다. 비교적 좀 흔한 합병증이고, 수술 상처 쪽에 세균들이 침투를 해서 감염이 되면서 일어나는 합병증인데, 이때 침투하는 세균은 보통 원래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피부에 가지고 있는 상재균입니다. 근데 이게 수술하시고 나서 이제 면역력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 수술 부위에 피나 이제 여러 진물 같은 게 이제 고여서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서 이제 감염을 일으키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이 되면은 이제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는 정기적으로 소독하면서 깨끗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며칠만 하셔도 되고, 또 어떤 분들은 한 달 가까이 소독을 받으셔야 돼서 환자분들 조금 이제 피곤하게 귀찮게 할 수 있는 그런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염이 되게 되면 상처 부위를 중심으로 주변이 아주 빨갛게 되고, 또 그쪽에 통증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쪽이 좀 부어 보일 수도 있고, 또 진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시면은 이제 빨리 병원에 오셔서 이제 확인 받으시고 필요한 처치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항생제는 항상 투여를 하는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 투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까지 초기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뭔가 걱정되시거나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담당 의료진에게 말씀해 주시면 좀 더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해결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환자분들의 쾌유를 빌겠습니다.